네, 글로벌 전략가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바이오와 에너지, 메가트렌드,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와 강혜경 제약검은 모시고 논의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오늘은 이제 미국의 웨스트레이크 케미칼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서 한국의 화학업종의 지금 위치를 정확하게 좀 분석을 해주신다고요? 예,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시아 화학업종, 미국 화학보다는 그 다음에 한국 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화학업종 전체에 대해서 강력 매수가 맞다. 네. 지금 현재 타임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왜냐니까 1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 예를 들면 SK이노베이션 기준으로 3억 하던 분기 영업이익이 화학 쪽에서 전 1,200억으로 올랐었습니다. 가동률 자체가 20% 이상 지금 이제 급등을 했고요. 뭐 S월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금호석유도 그렇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화학 부문이 보면은 적자에서 흑자, 네. 그 다음에 더 큰 흑자, 그리고 적자폭을 크게 개선해서 거의 뭐 지금 이제 흑자로 돌변하는 임박한 시기에 지금 직면해 있기 때문에 2분기가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흑자로 반전하는 절대적인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적자에서 흑자 반전은 큰 폭의 주가 상승을 가져옵니다. 네. 그게 지금 현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수익 가동률 자체가 급등했기 때문에 이제부터의 타이밍은 가격이 급등할 차례다. 왜냐니까 가동률부터 급등한 다음에 이제 공급원 업체들이 고민을 하죠. 왜 이래 수요가 좋지? 갑자기 공장을 돌리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격과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제가 볼 때는 2분기, 3분기, 4분기, 내년 이렇게 연결되면 이익이 급등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수요가 급등하냐면은 지금 현재 누차 말씀드렸지만 아시아는 백신하고 치료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요가 억눌려져 있었는데 이게 전부 다 이제 원대 복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인도,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인구가 많은 밀집된 지역으로 화학은 만불대에서 가장 소비가 활발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머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좀 약간의 레거시 제품인데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는 공급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공급 물량이 굉장히 이제 적어지기 시작했어요. 뭐냐면은 이 지구상에서 보면은 가장 증설을 많이 하는 국가가 어디냐면은 중국일 것 같죠? 중국 아닙니다. 오히려 어디냐면은 한국입니다. 한국이 제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인데 한국 중에서 예를 들면 지금 보면 뭐 롯데케미칼인데 LG화학이 오히려 공장을 줄여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일부분은. 그리고 증설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발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설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도체의 감산하는 거와 똑같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감산하는 상태에서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은 많이 급등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네. 아까 조금 전에 그 그림이 나왔는데 미국의 웨스트레이크 케미칼 분기 순이익하고 예를 들면 시가총액 이 그림인데 이 그림이 재미있습니다. 뭐냐면 2022년 1분기나 2분기 때 보시면은 사상 최대를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고금리로 가죠. 미국도 고금리로 가니까 수요가 안 좋아요. 빅테크만 좋을 뿐이에요. 그죠? 수요가 안 좋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급락했고 4분기 때 보면 적자로 들어갔고 연간 기준으로 보면은 이익이 급락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판에 보면은 5개 분기 전부터 시가총액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떻습니까? 이익은 많이 40% 이상 빠졌는데도 적자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사상 최대를 가더라. 사상 최대치를 가더라. 하는 겁니다. 이런 그림이 한국에도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롯데케미칼의 예를 들면은 롯데케미칼의 분기 순이익하고 보면은 그 시가총액을 보면은 근데 미국의 웨스트레이크 케미칼과 다르게 한국이나 화학업종들은 그 아시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순이익이 안 좋은 거에 따라 영향을 받고 돌아선 거예요.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일별로 보면은 지금 이제 상승 반전하기 시작했죠. 연간 기준으로 보면은 2016년, 17년보다는 오히려 떨어진 실적으로 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자, 2024년, 25년을 연결해서 보면 2017년 그때 한 2조 한 5천억 정도의 당기 수익이 나오는데 그 실적을 넘어갈 것이다. 왜? 수요는 급증하기 시작하고 공급 물량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이 그림이 뭐냐 하면은 매출액의 차이가 시가총액의 차이라 보면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웨스트레이크의 시가총액을 넘어갈 것이라는 게 이 그림이 전조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지금 현재 아시아 화학, 특히 한국 화학에 대해서는 뭐냐면은 이미 가동률이 급등했다.
그런데 이제는 가격이 급등할 차례다. 그리고 억눌렸던 수요가 분출하기 시작하고 공급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한다. 그걸 우리가 많이 개파를 증설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는 굉장히 긍정적인 관점을 가져도 좋은 시점이다. 미국을 보면서 이 말씀을 마칩니다. 예. 석유화학업종 이제 옛날에 굴뚝산업은 좀 옛말인 것 같고요. 이제 예. 디지털 전환에 스마트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예, 지금 국내 상장사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데 화학업종이 좀 약진을 했어요. 예, 그 부분에서 글로벌 경기 회복 국면과 상관성이 높겠네요. 적자에서 맞습니다. 흑자로 완전히 돌아설 것이다라는 그리고 거죠. 앵커님 말씀 잘하셨는데 지금 이제 왜 그 기초 소재들 물량을 줄이냐면은 반도체 소재, 배터리 소재, 태양광, 풍력 등 이런 여러 가지 첨단 소재 쪽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예. 매번 글로벌 화학 기업의 현 위치를 보면서 우리 화학 업종의 이제 전망과 전략들을 세워봅니다. 자, 이번에는 바이오 쪽 살펴볼까요? AI 시대의 유망한 업종이 바이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자, 특히 이제 1분기에는 당뇨와 비만의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 바이오 업종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비만과 당뇨를 이제 대표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하면 일라이 릴리 그리고 노보노디스크가 있는데요. 일라이 릴리의 시가총액 추이를 보게 되면은 지금 원화로 1,000조 원 가까이 지금 시가총액이 급격하게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당뇨와 비만인데요. 일반 투자자분들도 이제 항암 치료제나 항치매보다는 당뇨, 비만이 좀 더 쉽게 좀 접근하고 이해하시기가 좀 쉬웠던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일라이 릴리와 노보노디스크의 이번 1분기 이제 실적 발표를 보면서 공통점인 3가지를 좀 꼽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양사다 20% 이상 상회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만 치료제 그러면 이슈로만 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매출액이 나왔고 이 기업이 당뇨 비만 치료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일라이 릴리의 예를 들면 항암제 부문도 있습니다. 근데 항암제 부문도 성장을 했는데 실제 매출의 견인을 더 크게 이끌고 간 건 당뇨 비만입니다. 노보노디스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실제 매출액이 이렇게 크게 발생하고 있다. 이 점을 좀 꼽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 지역에서 매출액이 많이 성장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이 공통적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라이 릴리와 이 노보노디스크에 있어서 이 생산 이슈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양사 모두 생산 캐파를 늘리고 있고요. 심지어 노보노디스크는 캐탈란트를 인수하기도 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생산 계획에 대한 발표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할 수 있고 어쨌든 확장시키고 있다. 이 부분으로 좀 공통적으로 볼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일라이 릴리를 좀 보게 되면은 일라이 릴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 그리고 비만에 있어서 매출액을 견인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젯바운드 그리고 마운자로가 특히 이 매출액에 있어서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일라이 릴리는 2022년 이후로 나오는 신제품들이 매출액이 크게 상승하고 있고요. 나머지 제품들은 유지하지만 그래도 기업 전체로 봤었을 때는 매출액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앞서 이제 증가하는 거에 대한 언급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일라이 릴리는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7개 사이트에서 생산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해서 CDMO 기업과 다시 더 확장시킬 계획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이 작년에 비해서도 좀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노보노디스크인데요. 이 노보노디스크는 당뇨 비만은 일라이 릴리처럼 크게 매출액이 증가한 것도 맞는데요. 여기에서 특징적인 거는 또 비만 치료제입니다. 이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전년 동기 대비로 비교해 봤었을 때는 약 100% 이상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앞서 이제 앵커님도 1분기에 이슈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런 비만 치료제들이 당뇨에서 비만으로 이어졌지만 신부전, 심혈관계 뭐 이런 쪽에서 임상에서 성공하면서 바로 적응증 확대시키면서 매출액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노보노디스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확장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은 일라이 릴리 쪽보다는 또 위고비를 생각했을 때는 노보노디스크가 조금 더 앞서 있다. 그리고 비만 치료에 있어서는 현재는 매출액이 젯바운드보다는 위고비 쪽이 좀 더 처방이 더 많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6개월간의 이제 주가 수익률을 보게 되면 일라일릴이나 노보노디스크가 25%로 이제 많이 성장을 했는데요. 이 두 기업 외에도 암제는 당뇨 비만으로 된 매출액은 아니지만 이런 임상에 대한 좋은 긍정적인 결과로 인해서 주가를 이제 상승하는 데 있어서는 암젠도 많이 이런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런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일라일리와 노보노디스크, 자, 둘 다 매출과 올해 가이던스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일라일리를 조금 더 대표 선호주로 노보노디스크보다는 보시는 건가요? 두 기업을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빅파마 이제 그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기업 중에서도 지금은 이제 당뇨 비만 쪽에서 많은 그 매출액이 발생하고 있고 지금 일라일릴리 같은 경우도 이런 당뇨 비만뿐만이 아니라 내시, 알츠하이머 이제 계속 그 터제파타바이드 이후에 나오는 그 임상들을 지금 계속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2024년 전망을 일라일릴리나 노보노디스크 양사 다 봤었을 때도 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앞으로 비만 당뇨 기업들의 성장세에 기대가 참 큽니다. 바이오 업종 보시는 분들 이제 31일부터 진행이 될 2024 ASCO 아스코가 주목이 됩니다. 아스코에 추격하는 K제약바이오 관심도 매우 크고요. 이제 3대 암학회이기 때문에 자, 주목받을 기업과 전략들 어떻게 세우면 되겠습니까?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제목만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5월 23일 날이 되면은 그 초록이 발표됩니다. 주가는 그때부터 좀 기업에 따라서 급격하게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목만 가지고는 임상 결과를 알 수 없는데요. 초록이 나오면 대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그때부터 좀 크게 기업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고요. 봐야 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암종에 따라서는 폐암, 유방암, 혈액암 관련한 데이터 좀 확인하셔야 되고요. 국내 투자자분이라면 간암에 대한 데이터도 좀 확인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분야에 있어서는 면역항암제가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면역항암제나 ADC, 이중항체, 세포치료제 관련한 데이터 확인이 필요한데요. 특히나 아스트라제네카가 이번에 타그리소하고 임핀지 관련해서 임상 3상의 비소세포 폐암 그리고 소세포 폐암에 대한 데이터를 전체 발표해서 2개나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발표는 7개가 발표될 예정인데 그중에 아스트라제네카가 2개나 발표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 깊게 해서 데이터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특히 그 고모님께서 얘기하신 암세포를 골라서 죽이는 그 신제품, 신기술에 좀 중점을 좀 둬라라는 것도 좀 체크 포인트가 되겠나요? 예, 그중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게 면역항암제는 키투르다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ADC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빅파마 모두는 지금 ADC를 다 장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지금까지 화학업종과 바이오 업종의 전략과 전망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최홍선 대표와 강혜경 시장고문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을 여는 아침 글로벌식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주말 사이에 나온 뉴욕 증시의 흐름도 아주 양호했고 이번 주에 CPI 물가지표를 통해서 이 5월, 6월까지의 증시 전망들을 꿰뚫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